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라인 매장 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오프라인 매장 관리 1번, 2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매장 관리 기법,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상동시장은 잘 그래도 극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더 잘 극복해서 더 좋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한 매장관리 기법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매장이 뭡니까? 매장은 상품을 전시해 두는 곳이 매장, 고객이 오시는 곳이 매장,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고르고 고객이 물건을 진열된 물건을 구매하는 곳, 그래서 결국 고객이 만족하고 그를 통해서 점포의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을 구성하는데 3요소가 우선 매장이 있겠죠. 공간, 들어가는 입구, 진열대, 그 다음에 안에 그 매장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상인들의 서비스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매장 구성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가 말한 좋은 매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하얀 것만 보시면 뭐 사고 싶은 게 많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청결하고 쾌적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급스럽면 좋겠고,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새로움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상동시장의 점포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리라 믿고, 자, 두 번째 보실까요? 고객이 끌리는, 들어가고 싶은 매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출하실 건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이동 동선, 전체적인 매장의 분위기. 근데 입구는 일단 이래야 됩니다. 들어가기 편해야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면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요 얘기는 바깥에서도 고객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그리고 고객 동선은 가능하면 길게, 좀 이렇게 상품 진열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길게, 그다음에 밝은 분위기, 요건 뭐 당연히 우리 청결은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고르기 쉽고 사기 쉬운 그런 상품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장 연출은 봄에는 벚꽃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냄새 맡고 들어가면 더 좋을 거고, 좋은 음악이 들리면 더 좋을 거고, 이래서 시각, 청각, 후각을 활용해서 매장을 연출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상품의 진열입니다. 상품의 진열은 상품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상품의 진열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를 또 바꾸면은 결국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잘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사기 쉽게 정돈해서 보여줌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열은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결국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고 고객은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내가 요거하고 요건 어떤가, 요게 나한테 맞는가, 요게 나한테 적당한가 등등 고객이 상품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게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진열을 하는 목표가 되겠고,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어느 쪽에다 어떤 면을 보이고 어디에 진열하고 어떤 형태로 진열할 건가를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진열을
상품 진열을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진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열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일단 안전해야 됩니다. 이게 막 들어갔는데 와장창 한다든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두 번째 보기 쉽고 느끼기 쉽게, 세 번째 구매할 때 집기 쉽고 다시 되돌려 놓기 쉽게, 느낌이 좋게. 요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상품 진열에서 진열이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는 자가 체크. 여러분이 상품을 진열하고 나서 요 7가지로, 뭐 물론 내용은 많습니다만 제가 7가지로 지금 압축을 해놨습니다. 요 7가지를 보시고 여기다가 상중하 이렇게 가지고 평가하시면은 여러분이 자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가 매장도 연출했고 상품 진열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우리 고객 서비스인데, 결국 물건을 최종 골랐습니다. 고르고 살 건가 말 건가는, 살 건가 안 살 건가는 결국 우리가 서로 대화해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물건을 골랐는데도 안 사고 나갈 수 있고, 하나만 골랐는데 2개 살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 우리의 서비스 아닌가. 그래서 고수익 창출의 핵심 변수가 결국 우리 서비스다. 그래서 고객하고 상인 간의 소통이 확대돼서 소통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이게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특정 상품이 아니고 꼭 요거 사라고 그러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만족할 상품을 제안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 사고 2개 사게 만드는 거, 요게 필요한데 요것과 같이 저것도 같이 사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고객 입장에서 유도해 주는 것이 그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한 매장은 크게 얘기하면 요거 2가지입니다. 매장 청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 좋아야 되고. 그래서 친절 청결, 이거는 우리 매장 관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친절 청결. 친절 청결을 우리가 친절과 청결, 이 부분을 우리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매장 관리에 기본에 충실한 매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한 친절, 그 다음에 매장의 청결함, 쾌적함을 위한 매장 관리까지,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계속 사랑받고, 그리고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높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매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전통시장 매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는 뭘까요? 전통시장 매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 전통시장 매장, 전통시장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역시 전통시장의 매장은 다른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트, 대형 마트의 매장과 달리 그 딱 상품이 단일 상품 내지는 단일 상품 중심으로의 비슷한 상품들만 있는 점포잖아요. 그래서 뭐 야채, 생선, 마트처럼 야채, 생선, 잡화 뭐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의 매장은 뭐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매장은 그 상품 둘러보고 구매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상품 구색과 그리고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매장 분위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이 항목을 상품 구색, 고객 서비스, 매장 분위기, 이 항목을 좀 다시 세분화시키면은 우리가 5불이라고, 매장 관리의 5불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5가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5가지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근데 뭐가 부족하면 안 될까요? 팔 상품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이 불결하면 안 된다. 매장은 뭐 당연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청결이라는 단어를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바닥에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청결이에요. 세 번째, 불비하면 안 된다. 여기 불비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장은 밝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동시장에 저 사업단 옆에 있는 제가 정육점 그 점포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점포에 가보시면 매장이 대단히 밝습니다. 중동시장 바로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정육점은 매장 조명이 다른 점포에 비하면 한 10배는 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밝아야 된다. 요거는 상품과 매장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요 두 가지는 이제 사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객이 들어오셔가지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 분위기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고객이 돌아가면서 불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5불이라고 지금 정해봤습니다. 5불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은 요렇게 매장 관리를 하시면은 매출이 대단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의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매장 연출법이 뭐가 있을까요? 매장 연출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매장을 연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죠. 그죠?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름 좀 시원한 색으로 점포를 구성해 놓으면 점포 분위기를 만들어 두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그래서 파란색 계통의 좀 시원한 색으로. 겨울이 이제 다가오거나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라든지 단풍색이라든지 겨울에는 좀 따뜻한 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매장 연출을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요? 일본에 가면은 제가 일본에 저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점포들은 매장들은 봄이 되면 거기에 벚꽃으로 이렇게 매장을 연출합니다. 지금이 벚꽃 시즌이다. 그리고 상품의 포장지도 벚꽃을 하는 분홍색으로 상품 포장지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포를 매장을 연출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리 전통시장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되어 나가죠. 이제 그래서 매장 연출이 테마를 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우리 점포만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매장을 연출해 가시는 것이 매장을 연출하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매장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작년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언택트, 스마트 이 단어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신문이라든지 온라인에 많이 나온 유통 관련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택트,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스마트 이런 단어일 겁니다. 이제는 뭐 우리 생활에 이제 온라인, 언택트가 이제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체크해서 탁 날리면은 어떤 회사에서 내일 아침에 7시에 우리 집 문 앞에 제가 어제 주문한 내용을 착착착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통시장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매장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의 유통 트렌드는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옴니 채널은 작년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게 O2O 마켓,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뭐 이건 양쪽에 어느 쪽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뭐가 먼저니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점포를 우리 상동시장에 오프라인 점포를 하나 갖고 있고 더불어 온라인 점포를 하나 갖고 있다면 이거는 매출을 대단히 올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성공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이제 우리로 얘기한 부천보다는 훨씬 촌동네죠. 전라남도 장흥에서 온라인 이 O2O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연 매출 2억 하던 정육점이 온라인을 통해서 20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요 사진 요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님께서 한 2억 정도 매출하셨는데 딸이 온라인 아이디어를 내고 온라인을 점포를 만들면서 매출을 20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선에 가 있는 환기약과에서 이 어머니가 하시던 약과집을 이 아들이 온라인 점포를 만들면서 매출을 1년에 10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쿠팡에 들어가면 있는 우리 전통시장의 점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광장시장의 순인의 빈대떡이 지금 마켓컬리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추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가는 것이 지금의 매출을 올리는 가장 큰 트렌드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천 상동시장도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교육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점포가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광천젓갈 사장님 요즘 많이 웃고 다니십니다. 아주 성공한 점포입니다. 이걸로. 그다음에 동네 만두집, 골드 축산, 이 신혼여행 중에도 스마트 점포를 만드신 사장님이고 태영청과 청정한우 이렇게 5개 점포가 이제 O2O 마켓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대박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병행 매장 관리가 온라인몰에서 산 옷을 오프라인에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책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림이라고 있죠. 제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매장가보다 10% 싸게 삽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무 교보문고나 가면은 그 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결합돼서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 얼마 전에 작년에 아모레 화장품이 성수점을 냈는데 아모레 성수점은 여기는 판매 매장이 아니고 아모레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화장품을 가서 발라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매장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평의 매장을 그냥 고객의 체험 공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이 돼서 지금 매장 및 점포들이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매장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온라인 매장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매장 관리하는 것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온라인 매장 관리 요령입니다. 1번, 일단 제목이 귀에 쏙 들어와야겠죠? 눈에 탁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요점만 딱 쓰는 겁니다. 귀에 싹 들어오고 눈에 탁 들어오게 요점만 쓰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다른 업체가 해놓은 것을 보고 그곳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떡 그러면 거기 가면 케이크, 떡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 보시고 다른 데가 해놓은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품의 주요 정보는 좀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만든 이 떡은 이렇고 재료를 뭘로 썼고 가공 방법은 이랬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인기가 좋고 등등등등 특징이 뭐고 영양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등등등의 많은 아주 비교적 대단히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고, 검색어는 떡이라고 그러면 떡 케이크도 나올 수 있고 케이크도 나올 수 있고 떡도 나올 수 있고 백일도 나올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검색어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키워드에다 자꾸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품 후기입니다. 이 후기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집에 가서 먹을 건가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결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상품 후기를 가급적 잘 쓰게 조금씩은 유도하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세 페이지인데 이 상세 페이지는 전체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진을 예술적으로 찍는 거.
사진을 예술적으로 잘 찍는 거.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 사진사가 찍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 점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온라인 관리 매장 점포의 요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부천 상동시장의 점포들이 일약 대박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대면 온라인 판매는 계속 증가가 될까요? 지금 추세가 이미 코로나가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갑자기 쿠팡이 떴죠? 그죠? 예. 쿠팡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매년 이익을 못 내던 회사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대단히 행운처럼 쿠팡이 이익을 대대적으로 내기 시작했고 쿠팡이 속된 말로 떴습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그런 종류의 온라인 유통 채널들은 계속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습관이 관성화돼가고 습관화돼가는 거죠. 이제 편안하게 쇼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 편리하다. 뭐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또 고를 수도 있고 하는, 그 다음에 편리하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할 때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시간이 절약되고, 이 세 가지가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편리하다, 시간이 절약된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우리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매출이 증대될 거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교수님,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트렌드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은 계속 매장 온라인 매출은 계속 증대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온라인 매출이 커지면 오프라인 매출은 작아지는 건가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대로의 어떻게 생존하는 또 다른 전략을 이제 지금 만들어낸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아모레 성수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매장의 최고의 강점이 직접 경험하고 발라볼 수 있고 입어볼 수 있다는 게 온라인 매장의 최고의 장점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와서 나한테 색깔이 맞는지 내 사이즈에 맞는지 고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무신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성공한 매장이죠. 우리 젊으신 사장님이시니까 무신사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신사 같은 성공 케이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아모레 성수 체험 공간의 성공 케이스 등등으로 봤을 때 향후에 오프라인 매장이 그런 체험과 그 다음에 경험과 그 다음에 그런 고객 입장에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무기로 오프라인 매장이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온라인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성장세로 갈 거고, 오프라인은 체험과 경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또 다른 전략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전통시장은 직접 와서 고객이 고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쪽으로 더 무게를 들고 우리가 발전을 위한 연구도 좀 하고 매장별로 또 다른 우리만의 노하우를 갖고 좀 전략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